여러분들 학교 성적 받기 쉽지 않으시죠? 제가 오늘 논술 노베이스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인서울로 학교 갈 수 있는지 방법 5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 5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논술 지금 시작하면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논술 공부 기간 딱 말씀드릴게요. 딱 정확하게 6개월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6개월 중에서는 기본반 과정이라고 기본적으로 논술 유형을 학습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그 다음에 학습한 유형을 심화시키는 과정 3개월에서 6개월만 논술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기에 충분한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인서울 논술 합격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기간을 투자할 필요도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딱 6개월만 제대로 준비해도 충분히 논술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숙련을 시키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되게 논술에 꺼려하는 이유가 논술 경쟁률이 높잖아요. 몇십 대 1, 몇백 대 1 하니까 여러분들이 좌절하게 되는데 이 몇백 대 1, 몇십 대 1의 경쟁률은 허수가 많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경쟁률이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경쟁률이 100대 1이라고 할지라도 편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대입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허수가 많습니다.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빠지는 것도 굉장히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내가 일단 한번 글만 쓰면 되니까 한번 써봐야지 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 편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서성한 중경외시 친구들이 연고대에 한번 논술 써볼까? 라고 해서 그냥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논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쓰게 되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쟁률 보고 겁먹지 마시고요. 경쟁률은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경쟁률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100대 1이라고 하게 될 때 실제 경쟁률은 한 20대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중에 한 80%는 허수다 생각하시고 실제 20%랑 싸우시면 됩니다. 논술이 절대 로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망설이는데 시간 낭비하시는 것보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즉시 바로 논술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세 번째로 논술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글쓰기 할 때 꼭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글을 내가 먼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한번 개요 작성할 때 쭉 써먹고 다시 필사하면서 반복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은 답안 쓰는 속도가 보통 1.5배 정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논술 준비하실 때 절대 개요 작성하실 때 답안을 한번 써놓고 쓰지 마세요. 알겠죠? 쓰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뭐뭐 한다 라고 해서 문장 마침표까지 찍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개요 작성할 때 마침표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짤막한 단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 문장 전체 완성시켜서 계속 써놓게 되면은 이걸 다시 답안지에 실제 옮기는 과정에서 조율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논술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글씨체가 안 좋은 경우도 좀 있는데요. 글씨체 연습은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글씨체가 이쁜 글씨체가 아니고요. 그래도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글씨면 괜찮습니다. 가독성 있는 글씨를 좀 쓰시면 좋고, 만약에 글씨 쓰는 게 악필인 친구들은 글을 좀 큼지막하게 글씨를 쓰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노베이스인 친구들은 그렇게 좀 보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논술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글을 쓸 때 접속어를 잘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베이스인 친구들은 접속어를 잘 쓰는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한편 반면 이런 접속어들을 잘 써주셔야지 문장의 흐름이 깔끔해집니다. 근데 논술 노베이스인 친구들은 글쓰기 자체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글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1차적으로 빨리 좀 보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논술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논술학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제가 온라인 비대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첨삭입니다. 첨삭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매 주마다 제가 첨삭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과제를 제가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매주 과제를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면서 첨삭을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논술이 준비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 독해 방법이나 구조에 대한 연습, 그리고 차별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기술들은 이론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비대면이지만 학생 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 유포도 방지하고 있고 특허받은 기술 수업입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효과 혹은 그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만 수천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잘 활용하시면은 오히려 현재 나의 상태 진단까지 다 됩니다. 내가 유형별로 어느 유형이 강한지 약한지 점수, 순위, 백분위가 다 나오는 논술 전용 사이트 개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걸 잘 따라가시면은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노베이스에서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기출을 계속 풀어야 하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히 논술 준비할 때 기출 문제 푸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학원가에 가시면은 연고대 반, 중경외시 반, 서성한 반 이렇게 뭔가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반들을 좀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논술을 준비하실 때 대학별로 묶어서 준비하는 반들은 사실 논술의 진짜 본질적
전체적인 능력 강화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논술 실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구대반이 아니라 내가 연대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사실 연대에 나오는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희대 사회계열 노출 논술 문제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계적으로 내가 정말 특정 유형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출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기출만 보시면서 그리고 학원에 가셔가지고 기출문제 풀이하시고 독해 수업 들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체에만 함몰되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논술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인데 그 힘에 나아가서 다른 경쟁자들이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를 예측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저는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그런 걸 알려드립니다. 남들이 어떻게 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내가 답안을 작성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결국 논술은 경쟁률이 50대 1이다. 50명 중에 가장 우수한 한 명을 뽑는 시험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우수한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경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의 우수성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술에 합격하기 쉬운 거예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학원들이나 수강생이 많은 학원들은 오히려 더 불리한 거예요. 논술 시험에 대비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제가 비록 소수의 학생이지만 이 소수의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저는 지난 15년간 연구해 왔고요. 제가 운영하는 논술 첨삭나라 카페만 벌써 15년 차입니다. 그래서 논술로는 제가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랑 비교해도 제가 가장 많이 합격을 시켰고 제가 연고대는 누적으로 가장 많이 합격을 시켰고요. 저 스스로도 연고대뿐만 아니라 대입논술뿐만 아니라 편입논술까지 전부 다 논술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저를 따라와 주시면은 논술 노베이스인 친구들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논술 첨삭나라에 보시면은 합격 후기만 수백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고 공식적으로는 2010년도부터 제가 합격생을 배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합격생 후기만 한 15년치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논술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원리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논술 노베이스인 친구들이 이제 어디를 할지 고민하실 때 과연 이 논술 선생님은 과연 합격생을 몇 년도부터 배출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논술 수업 듣는 게 좀 비용이 부담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세합사 유튜브에서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 테니까 좀 구독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정말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독학으로 공부해서 합격하는 사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감사하다는 문자나 메일을 많이 받는데요. 어떤 걸 받냐면은 상황이 어려우신 학생들이 제 유튜브 강의, 제 연세합사 유튜브 채널만 보고 합격해서 감사하다는 문자나 메일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받을 때마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수업을 듣진 않았지만 사실 제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또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좀 경제적으로 조금 뭔가 부담이 되는 학생들은 제 수업을 굳이 뭐 결제하지 않고 대신 제가 말하는 유튜브 영상들만 좀 잘 보시면서 제가 말하는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스스로 공부하셔서 꼭 합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할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함께하는 수험 생활 동안 그리고 논술을 공부하는 동안에 저와 함께 논술 시작하시고 노베이스인 친구들 자신감 얻고 꼭 논술로 원하시는 학교 합격해서 정말 멋진 인생 살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